이제 미국 뭐 학회에서 뭐 수치가 얼마 나오고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된 걸 보시면 140에 90 이하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130, 80 조금 더 조절하시는 게 향후에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10개만에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혈압 가족이면 더욱더 예방에 주력한다. 그래야 되겠죠? 자, 비만은 건강에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되도록이면 더 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금주 금연이 가장 좋고 절주는 차선책이다. 금주 그냥 딱. 그다음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좀 다니셔야지 뭐 그죠? 집에만 계속 계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날씨가 너무 춥거나 이런 날은 다니시지 않는 게 좋겠지만 항상 걷고 운동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산책이라도 한 번씩 하시고 그런 게 좋습니다. 온 가족이 싱겁게 먹도록 한다. 막 짜증 내지 마세요. 이게 음식이냐고 막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화내고 그다음에 짜게 먹고 더 나쁜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는다. 안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적게 드세요. 드셔도 됩니다.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만큼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소, 해초, 과일을 적게 먹는다. 그죠? 이렇게 드시면 되고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바로 풀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좋죠. 그때 근데 잘 안 풀리죠. 옆집에서 맨날 하고 막 욕하고 서로 막 그러시지 말고 서로 한 번 더 악수 하시면서 우리 그죠? 이 세상 얼마나 많은 그죠? 좋은 일들이 많은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그죠? 해서 자주 혈압을 재고 당뇨를 상의하신다. 그죠? 그래서 자주 가세요. 뭐 의사는 친구입니다. 좋은 말 해주지 왜 또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충분히 서로 얘기도 하시고 내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내 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상담하시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잘못 알려진 사실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내 생이 계속 먹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실은 그래요. 드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체중 아까 보셨죠, 그죠? 체중 조절되고 식이 조절으로 충분히 조절한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옳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염 좋겠어요, 당연히. 그죠? 왜 죽염이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없으면 혈압이 조절되었다. 아까 말했죠?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약으로 혈압이 조절되었으면 이제 약 그만 써도 된다. 오늘도 제가 외래봤는데 환자분 그런 분 오셨어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약으로 해서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까지 버텼는데 본인은 들쭉날쭉 이제부터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 5년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약을 해서 잘 조절이 되던 그 5년 동안 더 나의 심혈관, 고혈압의 합병증의 위험도가 더 증가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혈압이 좀 덜 조절되더라도 약을 적게 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약을 많이 써가지고라도 혈압을 확실히 조절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실이고 식사요법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참 한국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죠? 못 먹었어요. 진짜 그 기름 그 덩어리 그죠? 하나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근데 69년, 70년부터 어떠세요? 육류 및 그 제품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도시락에 계란 하나 싸오면 그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음식이 없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진짜 웬만한 분들 그죠? 식사 다 하시잖아요. 식사 다 하시고 우유 딱 마시고 딱 이렇게 고기 딱 그런 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성인병이 더 증가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량 섭취에 대해 주요 기여식품입니다. 자, 여러분 딱 보시면 오늘 점심 때 라면 먹었어요, 그죠? 그럼 저녁 때 오늘 점심 때 라면 먹었는데 오늘 밥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 밥에다가 이제 돼지고기 좀 굽고 삼겹살 굽고 반주로 이제 그죠? 소주 딱 반주로 딱 하시면서 딱 드시는 뭘 1, 2, 3, 5등이죠. 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식사 딱 하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잖아. 프리마 딱 넣어가 그죠? 쫙 한 잔 마시. 그게 패턴이죠, 맞죠? 이게 열량 섭취량이 엄청나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아, 그죠? 딱 제가 딱 보면 딱 그래요. 그래서 이 음식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드시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아, 열량이 엄청 높구나. 열량이 높으면 결국엔 살찌고 혈압에도 안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량세 주요 기여 식품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방 섭취량, 그죠? 똑같습니다. 한국인은 삼겹살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소고기, 옛날에 소고기 요즘도 그래서 소고기 먹을까? 그러다, 이 삼겹살이 최고지. 이러면서 삼겹살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너무 자주 드신단 말이죠. 그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커피 프림 있죠. 저는 제가 이래가지고 무슨 식품에 예? 그죠? 그거 받을지도 모르지만 프리만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프리만 그죠? 프리만 드시면 이게 굉장히 몸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라면 그죠? 저도 한 번씩 라면 먹습니다. 라면 먹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그죠? 그렇긴 한데 이게 지방 섭취량이 별로 안 좋다. 계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계란은 하루에 1개 정도 드시면 사실은 몸에 더 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백질도 있고 거의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기할 수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만나서 이제 치료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 좋아한대요. 딱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좀 그죠? 말라 빠진 사람, 한국 사람, 대한민국 이제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마른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부 비만이 문제고 이 복부 비만이 어떤 예를 가지냐? 스트레스, 담배, 술, 운동 부족,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전 생각하면 진짜 1970년, 60년대 내가 정말 음식이 없고 막 그죠? 이 참 어렵고 힘들고 이런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소식 적게 먹고 그죠? 열량 좀 줄이고 그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게 선진화된 사회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남편은 빨리 죽게 하는 식기명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하루 3끼 쌀밥을 막 배불리 먹여요. 예? 그다음에 반찬을 짜게 조리해. 그죠? 동물성 지방 위주로 막 그냥 매 3끼 삼겹살. 그죠? 세 번째 간식으로 당과자, 과일, 커피를 막 먹여.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안주는 적게 줘. 술만 드세요. 그다음에 앉아서 일하게 하고 운동 안 시켜. 앉아서 일하지 뭐 밖에 나가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죠? 살이 쪄서 배가 나오면 아내의 본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죠? 예. 그다음에 수면 부족을 불규칙한 생각. 맨날 밤마다 깨우고 그죠? 막 하면서 지금이라도 일해야지 그죠? 예. 그다음에 틈만 있으면 담배를 권해요. 예? 집에서도 바가지를 막 끌어갖고 스트레스 줘요. 자각 증세가 있어도 기분 탓이에요. 의사에게 가지도 않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죠? 참 영감님 대단하죠. 그죠? 참 이게 왜 산소를 왜 합니까? 그죠? 술 막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바로 끊어야 된다. 그죠? 예.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곡밥, 야채, 그죠? 꾸준한 운동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 지침인데 채소, 고기, 생선, 콩 제품, 반찬을 골고루 먹자. 여기서 나온 거는 단백질 섭취를 좀 하셔야 돼요. 단백질, 지방 섭취 이게 아까 제가 저도 삼겹살 좋아하거든요. 막 굽는 거 좋아하고. 근데 지방 섭취보다는 단백질 섭취가 좋단 말입니다. 특히 콩이 좋아요. 콩, 그죠? 두부, 예. 우유 제품, 과일 매일 드시고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드시고 많이 움직이셔 식욕과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술은 절제, 물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여름, 겨울 할 거 없이 다 무릇 추운 거 드시면 좋습니다. 새끼 식사 꼭 드세요. 아침은 나는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뭐 아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은 저도 이제 아침을 좀 먹고 있습니다. 아주 작게지만 음식은 먹을 만큼 준비하고 오래된 거 뭐 한상 차리잖아 우리 그죠? 한상 막 차려갖고 어디서 그러면서 다 남겨요. 그런 일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많이 먹잖아요. 나도 많이 먹게 돼.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왜 안 먹어? 나도 먹자 하면서 차린 거 다 먹어야 된다고 막 하다 보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좋은 강의를 해주실 이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있고 또 뇌졸중 센터에 있는 신경과 이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졸중의 진단하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뇌졸중,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즉, 뇌졸중은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 얼마나 적절하게 치료받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진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병원을 방문한 환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할아버지십니다. 평소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 동네 의원에서 흔히 듣듯이 혈압이 약간 높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뭐 혈압약을 드실 때도 있고 드시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8시에 아침 식사하고 신문을 읽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둔해졌습니다. 흔히 뭔지 아시겠죠? 뭔가 문제가 생겼다. 즉 할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다행히도 할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는데 10분쯤 지나니까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고 이제 할아버지는 말씀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 할아버지를 눕히고 바늘로 손끝을 찌르고 또 집에서 어디에 우황청심환이 있는가 싶어서 우황청심환을 드리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30-40분이나 지켜봤는데 호전되지 않았어요. 마침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 대구에 있는 어느 큰 한방병원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으로 환자분을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한의사 선생을 만나고 CT를 찍고 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봤는데 시간이 처음 8시에 생겼고 거의 오후 3시 될 때로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7시간이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할아버지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아빠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 왔는 것은 4시, 오후 4시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고 8시에 증상이 생겼는데 오후 4시가 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거의 8시간이 됐습니다. 와서 할머니는 큰 병원에 가면 MRI를 찍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빨리 MRI를 찍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RI는 치료가 아니죠. 진단이죠. 그래서 우리 신경과 선생님이 내려가서 환자를 보고 나서 할머니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 오고 나서 MRI를 찍었습니다. 이게 MRI 사진입니다. 이 MRI 사진에서 보면 이것이 오른쪽 편내, 이게 왼쪽 편내, 오른쪽 내, 왼쪽 내, 오른쪽 내, 왼쪽 내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마치 우리가 옆으로 서리듯이 서려서 뇌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희게 보이는 부위 있죠? 이렇게 거의 왼쪽 뇌의 한 80% 정도 됩니다. 이 왼쪽 뇌의 80%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즉